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현재 맨유가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 이적시장 투트랙 전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전술적 함의를 고려한다면 각 전략에서 영입설들을 각각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반더비크 영입이 공식 발표 단계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맨유는 마치 본물이 터지기라도 하듯 정말 많은 선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선 센터백 중 탑타겟으로 거론되는 라이프치히의 다요 우파메카노에 대한 관심이 지금까지 이적 시장에서 가브리엘 마갈레스, 부누아 바디아실, 파우 토레스 등 주로 왼발잡이 센터백들과 연결되었던 것과 달리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이적 시장 최대어 중 하나인 티아고 알칸타라와 유로파리그 준결승 세비야전에서 맨유의 패배를 안겼던 주역인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레프트백 세리오 레길론과도 링크가 나고 있죠. 거기다가 아직 제이든 산초 이적에 맨유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지부진하던 이적 시장에 지쳐가던 맨유 팬들에게는 하루하루 행복 회로가 쉬지도 않고 돌아갈 만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모두 영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적 예산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비현실적인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산초 이적설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초기 이적료 70밀 유로, 그리고 남은 50밀 유로 분할 지급 방식이 정말로 가능하고, 방출 명단에 올라있는 선수들을 모두 적정 가격에 팔 수만 있다면 이적 예산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선수를 모두 영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글레이저스가 이만큼의 투자를 온전히 할 것이라거나 보드진이 방출 대상 선수들을 적정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상기된 모든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헛된 기대를 품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맨유의 시장 접근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의 전략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앞서 전술 분석 영상들로 소개해드렸던 산초 영입 시의 433 시스템과 플랜 B 차원에서 가능성을 점쳤던 브루노 제로톱 431 시스템, 이 두 가지 플랜이 큰 틀이 되어 이번 시장에서 양쪽을 저울질하는 이적 시장 투트랙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만큼 많은 선수가 현재 거론되는 것이라고 보이며, 적어도 두 개의 분류로 나눠서 이적 시장을 읽어야 각각의 플랜에서 어떤 선수들이 향후 합류하게 될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러한 투트랙 전략이 어떤 전술적인 보관들로 나오게 되었는지, 그에 관한 분석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선 제이든 산초로 대변되는 우측 플레이메이커의 합류를 골자로 한 433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상세한 구성 방식은 지난 3번의 전술 분석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그 구성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구된 것인지 상세한 분석은 해당 영상들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433의 시스템적 핵심은 우측에 보다 힘을 싣겠다는 의도에 있습니다. 볼 전개의 중심을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돌리고 그쪽으로 선수들을 밀집시켜 팀의 주포인 레시포드와 마샬이 포진한 좌측에서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도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나이티드의 빌드업 시스템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후방 빌드업에 대한 영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체 구조상 오른발잡이가 발 안쪽으로 차는 공은 왼쪽으로의 회전이 걸리고, 또 그 전개 범위도 신체의 정면에서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가 됩니다. 반대로 왼발잡이가 차는 공은 오른쪽으로의 회전이 걸리고 전개 범위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고요. 때문에 오른발잡이가 오른쪽으로 볼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볼을 한번 접어놓고 몸의 방향을 틀어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접는 동작에서 한번 볼을 받는 리시버가 오른발 인사이드 킥의 스핀 방향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뒤쪽으로부터 전개되는 볼을 받게 되면서 상대 골문의 등지는 폐쇄적인 포지셔닝을 취하게 되어 볼을 받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시간의 손실이 발생하죠. 그렇다고 사이드백이나 중앙 미드필더를 거쳐서 전개가 이루어지더라도 불필요한 단계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전환의 속도를 살리기는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정면을 바라봤을 때 우측면으로 넓게 전개각이 열리는 왼발잡이 센터백이 있었다면 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빌드업에 능한 왼발 수비수를 영입하려는 플랜은 오른쪽으로 볼 전개를 집중하려고 하는 433의 시스템화에서 더욱 그 중요도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의 센터백 자원들은 로우를 제외하곤 대개가 오른발잡이들이고, 현재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는 맥과이어와 린델로프도 그렇죠. 산초에 대한 추구가 계속되던 시기에 전체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수비적인 하자가 약간씩은 있는 왼발잡이 유망주 수비수들이 자주 거론되었던 것은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빌드업상의 이점을 오른쪽 집중 전술 시행 시에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산초 영입과 묶여있는 영입은 왼발잡이 센터백 영입이 되는 것이죠. 당장 시장에 이렇다 할 주전급 왼발 센터백도 없거니와 코로나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초 영입과 동시에 확실한 주전 기용이 가능하고 빌드업에 능한 완성형 수비수를 사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닥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바뀐 분위기는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반대로 뒤바꿔 놓는 형태였습니다. 우선 센터백 탑타겟으로 거론되는 선수가 라이프치히의 우파메카노라는 점을 주목해볼 만합니다. 우파메카노는 분명 앞서 이적설이 났던 선수들과는
한두 단계 정도는 레벨의 차이가 있는 자원이고 트랜스퍼 마크트의 시장가치 추산에서도 확실한 격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적정 가격 역시 40밀리로를 넘지 않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우파메카노는 40밀리로 정도로 영입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영입할 필요가 있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파메카노가 오른발잡이이긴 해도 주발에 무관하게 빌드업이라는 개념에서 그 리더를 맡아줄 만한 선수이고 왼쪽에 서서도 충분히 활약 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큰 무대에서 여러 차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분명히 산초가 영입되는 플랜 A인 433에서 맥과이어의 파트너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선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한 선수단 정리가 없는 상황에서 보드진의 추가 출자 없이 이러한 이적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산초 영입과 함께 이루어지긴 힘들다고 보고 있기에 결국 왼발 수비수의 중요도가 낮아지는 플랜 B 4312 메잘라 중시 전술에서 미드필더의 전진을 도울 더욱 단단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더비크에 대한 지난 분석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듯 플랜 B인 4312 체제의 핵심은 좌우 메잘라인 포그바와 반더비크를 보다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대신 쇼를 리미티드 풀백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에 있습니다. 빌드업 단계에서 쇼가 안으로 좁혀 백스리에 가까운 대형 구성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이는 마티치가 후번으로 빠져서 라볼피 하나를 구성했던 것과 유사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그바와 반더비크의 전진을 도우면서 수비를 단단하게 유지한다는 목적을 이룰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왼발잡이 수비수를 왼쪽에 고집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왼쪽 스토퍼로 가변적으로 활용될 쇼가 왼발잡이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라주는 패스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동시에 플랜 A 433 체제에서 하프 스페이스와 윙 공간으로 가는 고립 공격수 역할을 맡았던 레시포드나 마샬의 자리가 없어지고 대신 4312 대형에서의 조금 더 좁혀선 포지셔닝을 하는 투톱의 왼쪽 자리가 생긴다는 점에서 세비야에서 그 주가를 올렸던 세리오 레길론의 이적설에도 힘이 실리게 됩니다. 세비야에서 레길론은 앞선의 자원들이 주로 우측으로 시프트하며 비게 되는 공간에 대하여 오버랩과 언더랩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다양한 전술적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가치를 끌어올린 선수입니다. 측면 공격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위치에서 공격 역량을 뽐내기에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선수죠. 만약 433 체제였다면 앞선의 윙포드인 마샬이나 레시포드가 인사이드 포워드의 움직임은 잘 가져가더라도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이드백에 대한 활용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레길론의 활용 방식이 오버랩 일변도로 고정되어 말 그대로 돼지목의 진주먹거리격에 이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4312 대형에서는 포그바의 전진을 자제시키는 부분 전술 변화만 가져가더라도 레길론이 넓게 활용할 공간이 앞에 열리게 되므로 그의 재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433의 세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라면 포그바, 브루노, 반더비크, 프레드의 주전급 자원 이외에도 마티치와 맥토미니가 백업으로 대기 중인 미드진의 추가 영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과포화 상태가 되겠지만 4312의 경우 네 자리를 놓고 6명의 선수가 경합하게 되므로 티아고 알칸타라를 영입하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이야기가 되겠죠. 티아고에 관한 관심이 갑자기 급증한 지점에서 유나이티드가 4312 시스템을 확실히 고려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산초 영입과 대응되는 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랜이 수준급의 센터백과 레프트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보강하여 4312 체제를 추구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이 예산 상당 부분을 산초 영입에 쏟아붓는 방식이었다면 이 전략은 일종의 분산 투자 방식으로 스쿼드의 약점을 여러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 총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유나이티드는 이적 시장에서 433이냐 431이냐 그 큰 틀을 두고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산초와 함께 왼발 수비수를 영입하는 플랜 A가 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파메카노와 레길론의 영입에 더해 티아고까지 잠재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플랜 B가 되겠죠. 반더비크의 경우 두 방식 모두에 대해 433의 경우 브루노와 포그바의 백업으로 4312의 경우 주전급 우측 메잘라로 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용성이 있으므로 가장 먼저 영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산초 영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양쪽 플랜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내심으로는 이런 제 예상이 틀리고 그 돈 밝히는 글레이저스의 머리 어딘가가 이상해진 상황이라 추가 출자를 한 덕분에 산초, 우파메카노, 레길론, 티아고 거론된 모든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길 바랍니다. 거론된 선수들의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다면 거론된 모든 선수들이 433, 4311을 가리지 않고 모두 뚜렷하게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이니 말입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글레이저스가 정말로 맨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처럼 그 확률이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하기에 아마 향후 이적 시장에서는 이 투트랙 전략에 유의하여 시장을 살펴보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특별한 이적 시장 동향이 없는 한 예고드렸던 대로 데이어와 핸더슨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영상으로 제작하지 않는 세세한 내용들은 네이버 카페 레드데빌즈의 활짝 칼럼으로 작성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방문하셔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